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관련 여러가지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그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 하루에 10만 건 이상 지금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 KYC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 대기 중이신 분들은 꼭 매일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KYC 마이그레이션 종료기간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 거래소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돌아온 어닝팀들이 꽤 많으실 건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닝팀들에게도 파이를 잃지 않을 마지막 기임을 꼭 언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1.6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달러, 1.7달러에서 강한 매물대가 있는 곳으로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이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크립토 버블스 이 앱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앱에 파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맞춰서 파이가 어떤 이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앱 링크는 제가 아래 게시판에 놔두도록 하겠고요. 시간별로 시총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히 알트장이 왔을 경우 이 순환매가 어떤 섹터 위주로 들어오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한 앱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앱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만 보자면요, 파이만 지금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전체 시총 100위권의 코인들을 지금 다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다 빨간색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몇몇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지금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파이코인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래 볼륨을 보면요, 파이가 현재 11억 달러 이상의 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의 KYB를 통과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소수의 거래소에서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높은 거래 볼륨을 일으키면서 코인 시장 전체를 보았을 때 탑 10 안에 드는 거래 볼륨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코인마켓캡 시총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파이의 시총은 약 100억 달러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 순위를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이 체인링크와 이 수위에 이어서 시총 순위가 약 13위 정도에 위치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발란체나 스텔라의 시총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인마켓에 조만간 등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파이 지갑 주소 중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주소는 바로 이 OKX 거래소 주소 중 하나인데요, 바로 GALY 지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입금량보다 출금량이 더 많아지면서 이 지갑 주소에서는 오히려 빠져나가는 양이 더 많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거래소 출금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영향을 준 부분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X 거래소의 밸런스는 기존에는 가장 많은 거래소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게이트.io나 비트겟에 비해서 오히려 밸런스가 더 부족한 상황이 고요. 이것이 GALY 지갑의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K 거래소 출금 사태로 인해서 파이의 총 거래량의 약 50%가 게이트.io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 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였지만 이제는 가장 많은 파이의 거래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글 트렌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오픈 네트워크 전환을 통해서 코인 투자자들과 파이오니어들의 관심과 신뢰를 성공적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지금 관심도를 기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입증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급격하게 펌핑한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이죠. 이제는 코어팀에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여러 이벤트 아니면 파이 가격의 반등을 통해서 파이데이 때까지 이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미디어 글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야노티시아스 미디어에 실린 파이 뉴스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파이코인의 바이낸스 거래소 지금 상장 대기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혁명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과대 선전인가 라는 타이틀이고요.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파이코인의 바이낸스 상장을 지지함에 따라 암호화폐 세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코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으로는 마이크로 거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마이크로 거래를 혁신을 해서 개인 사용자와 거래 수수료를 줄이려는 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디앱의 혁신이 있습니다.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파이코인은 단순한 새로운 통화를 넘어서 크립토 기반 이 산업에서 혁신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기반이고요, 강력하고 활동적인 커뮤니티 지지를 받는 파이코인은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을 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성장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중앙 집중식 배분 문제가 있는데요, 초기 배분의 중앙 집중식의 특성은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분산화 정신과는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시장
시장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은 시장 변동 속에서 파이코인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공간에서 흔한 우려 중 하나입니다. 역시 파이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코인을 다른 암호화폐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사용성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과 같은 기존 암호화폐와 비교할 때 파이코인은 거래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더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주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D앱을 만드는 강력한 개발자가 커뮤니티가 있는 이더리움처럼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집중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X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파이 주요 인플루언서들이 파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파이의 강도 높은 비난도 해왔던 이 멜딘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계정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계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항상 상황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파이를 바라보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매우 긍정적인 글을 올렸죠. 나는 파이가 조만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인마켓캡이 파이의 평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 파이를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 시총 순위에서 탑 15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엄청난 포모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매수를 하든 채굴을 하든 모두 파이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프로젝트가 수년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온 것을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든 암호화폐 업계 전체가 파이를 알고 있으며 모두 그것을 향해 에너지가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글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어서 빨리 이 파이에 대한 이 데이터 평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총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와 도지의 24시간 거래량을 비교하는 계정을 보았는데요. 도지는 현재까지 약 8억 3천만 달러의 거래를 일으켰지만 파이는 같은 시간 동안 18억 달러의 거래량을 일으켰다. 즉 파이의 승리다라는 글도 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파이, 헝가리 모드였죠. 현재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이 코지의 계정을 보면요. 이보다 더 강한 상승 신호는 없습니다. 파이 차트에서 커다란 컵앤핸들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집할 기회로 보여집니다. 라고 해서 다음 주에 3.14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참고로 이것은 코지의 개인적 의견일 뿐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개발자 렉스 포스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보관을 하는 것보다 거래소에서 2단계 또는 3단계 인증을 통해서 파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비스타킹 지갑의 1단계 인증은 금융 보안 측면에서 후퇴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원래 이 탈중앙 비스타킹 지갑은 거래소 지갑보다 더 안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파이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래소 지갑은 수탁형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입금을 시켜놓은 자산은 사실 여러분의 자산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100% 컨트롤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원리와 같은데요.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은행보다 훨씬 더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은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은행이 파산을 하거나 어떤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은행 전산이 해킹을 당하면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자산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비스타킹 지갑에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철학이자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스타킹 지갑을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지갑을 생성을 하면 비밀 구조를 너무 대충 관리를 하시죠. 클라우드 서버에 아무렇게나 저장을 하시고 이메일 나에게 쓰기에 보낸다라거나 카카오톡 본인에게 쓰기에 채팅으로 저장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사진첩에 저장을 하고 또는 쉽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 또는 스캠 사이트의 비밀 구조를 실수로 많이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들이 겹쳐지면서 너무나 많은 파이코인 탈취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런 분들은 거래소 지갑에 보관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을 렉스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메이저 거래소의 지갑에서 해킹을 당하고 거래소가 파산될 확률이나 또는 여러분이 현재 지금 비스타킹 지갑을 어느 정도로 잘 보관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는지 이런 확률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 렉스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파이 인플루언서 우디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파이데이 전에 파이를 판매한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
필요해도 불구하고 몇 년을 더 기다렸다면 왜 조만간 다가올 이 3월 14일 파이데이를 더 기다릴 수가 없었을까요? 파이데이는 문자 그대로 파이 네트워크의 새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리핀 직원인 경우에는 수백 파이, 수천 파이를 수년간 채굴을 하고 모아놨다가 이번에 거래소 상장이 되고 이성을 잃고 바로 풀 매도를 시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누구에게는 파이가 1달러, 1.5달러의 가치만 되더라도 이미 수백 달러, 수천 달러를 벌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 매도를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매도 현상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초반에 이런 매도량이 흘러나오면서 파이 가격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이런 손바뀜이 일어난 후에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우상향을 가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은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업이 또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은 시장으로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항상 계속적으로 또 우상향을 할 수는 없겠죠. 이 물량을 받아주는 시간과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파이는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씩 우상향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매도를 하더라도 3월 14일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일단 3월 14일 얼마 남지 않았고 파이의 최대 축제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파이를 파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파이 가격이 3월 14일이 되면 좀 뻔한 얘기긴 하지만 크게 두 종류의 옵션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월 14일 전후로 이미 선 반영이 되어서 급격하게 상승이 되다가 3월 14일이 되고 나서 이 셀덤 뉴스로 단기 하락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여러 이벤트 업데이트로 상당히 행복해하는 날에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셀덤 뉴스가 나와서 큰 상승을 못하거나 단기 하락하는 케이스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월 14일에 커뮤니티도 그렇고요, 이 시장에 미친 포모가 발생을 해서 이 파이에 자금이 몰리면서 더 큰 상승 곡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은 큰 상승과 반대로 셀덤 뉴스로 큰 하락,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부분 항상 기억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로드 드레이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단연 상위 4대 블록체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제외하면 기존 블록체인들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는 그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코인마켓캡에 파이가 등록이 되진 않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검증이 끝나게 되면요, 파이의 시총은 이 범위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준 메이저 코인 순위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올해 안에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파이 시총이 도지코인, 솔라나, BNB, XRP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에서 시총 싸움을 하지 않을까, 즉 메이저 코인 중 하나에서 시총 다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파이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면요, 파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바뀌실 겁니다. 파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는 스캠이다, 허접한 프로젝트였다라는 인식에서 메이저 코인 중 하나지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 실제 그렇게 인식이 바뀌는 시간이 한 달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코인 시장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왔었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